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방어 기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선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비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비난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삶의 어떤 부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거 틀렸네? 왜 저렇게 하지? 싫어. 뭐 이런 느낌들을 인간은 가져요. 그런데 이 비판적인 감정이 예를 들면 엄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제 엄마 왜 그래? 엄마 싫어. 엄마 하지 마. 엄마는 왜 이래? 막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많아요. 그 공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공격성을 엄마를 향했을 때 이 엄마가 이 공격을 받고 나를 해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내 공격성을 소화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은 이 자기 비난이라는 방어 기제를 덜 쓰게 되고 이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 비난을 엄마에게 탁 비난의 화살을 쏘았을 때에 엄마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까다롭거나 그 다음에 성질이 무섭다거나 즉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엄마한테 나는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큰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막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화를 내거나 또는 한 대 때리거나 하지 마! 뭐 이렇게 하거나 나쁜 애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거부적인 어떤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그거는 너무 값비싼 대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엄마는 거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이 아이는 이 비판적인 자신의 어떤 공격성, 비난을 이제 그 바깥으로 향하기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자기를 향하게 돼요. 자,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향한 비난이. 자, 어렸을 때에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와 사는 삶 속에 내가 엄마 아빠를 보고 공격을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싸워 둘이. 그러면은 첫째는 이런 거죠. 제발 저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거야. 그만 좀 싸우지 라는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을 처음에는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했다가는 엄마 아빠한테 막 공격당하고 아니면 엄마가 막 알아눕고 우리 엄마가 너무 약해서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기에 이제 엄마가 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또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아빠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의 감정이 든다면 이 비난을 절대로 엄마를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를 향하는 거죠. 자기를. 공격을 나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더 나은 아이였더라면, 내가 더 예뻤더라면, 내가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가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더라면 나를 보호해 줬을 텐데. 그 보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싸우고 막 힘들게 하는 그거 자체가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았을 텐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나 이런 어려움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측면이에요. 이 집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건, 두 사람의 싸움, 뭔가 막 집이 막 깨지고 날아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어떻게 오냐면 다 자기 비난이 돼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겪은 집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비난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이 비난하는 게 이제 그 길이 나요. 길이. 마음속에 길이 나. 그러니까 아주 빨리, 아주 많이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그런 게 많을수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 뇌 속에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버릇이 생기는 거죠. 거의 뭐 이게 내가 비난을 하나 안 하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그 비난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게 실은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지를 몰라요. 왜? 항상 익숙해 있으니까. 항상.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되게 우울하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기 비난의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울하겠죠. 우울한 성격이 돼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못해요.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원래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원래 예쁘지 않은 사람, 원래 부족한 사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비난을 하지. 그거를 제끼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지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 비난이라는 기제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울의 경향이 그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이제 우울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억울한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근거도 없고 실은 또 실제로는 이렇게 막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기력이 소진돼서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우울하지 않은 바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하니까 계속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못해도 막 왜 그렇게 못해 자기를 들볶으니까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다운이 돼 있어서 못하면 모를까 웬만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조심스럽게 잘하고요. 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해요. 근데 아무 근거가 없이 자기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완전히 습관화돼 있고 무의식적인 습관화가 돼 있어서 일생을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제 되게 물론 다른 성격도 다른 부분들도 인간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기 비난의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억울하죠, 솔직히. 진짜 착한데, 진짜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방어 기제를 집어넣는지 아시겠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참 착하고 얌전하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기 비난의 기제를 쓰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강박성 성격에도 계속 올렸고요. 그 자기 비난을 개선하는 셀프 토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태도 이런 것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반드시 그걸 보시고 아주 기필코 자기 비난의 기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꼭 벗어나서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